안녕하세요, 캡틴 팬더맨입니다. 오늘은 내 생활 수준에 맞는 연봉은 얼마쯤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건데요.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취업하시는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겠다라고 그냥 정말 약간의 참고 지표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주의사항은 첫 번째로는 이 모든 기준은 사회초년생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연봉은 여러분들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냥 이건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프로 집콕러 유형입니다. 프로 집콕러인 만큼 이제 월세가 들어갈 텐데, 일단은 수도권에 당연히 비싼 곳에 살면 좋겠지만은 너무 비싼 곳에 살기가 힘드니까 대략적으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이제 월세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비 및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고 또 좋은 거 많이 쓰고 다니면은 이제 많이 들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사회초년생 기준에서 한 50만 원이면은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뭐 적당히 치킨도 시켜 먹고 적당히 맥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무제한 요금제 한 69,000원짜리 79,000원짜리 무제한 요금제에다가 핸드폰 할부금까지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을 잡으면 될 것 같고, 이제 공과금, 아무래도 월세를 살다 보니까 전기세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가스비라든가 수도세 같은 것 또한 30만 원이 추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 집콕러인 만큼 이 기본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를 이제 기본 비용이라고 한번 가정한다면은 프로 집콕러인 만큼 이제 넷플릭스, 왓챠, 뭐 티빙,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 등등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하실 텐데, 아무래도 뭐 넷플릭스, 왓챠를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 집콕러가 이 넷플릭스를 핸드폰으로 보는 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집구민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홈시네마를 구성할 수 있는 빔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사운드바라든가 뭐 말 그대로 그럼 팝콘 비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한 20만 원 정도, 물론 이 홈 시네마를 20만 원에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월로 환산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로 구성하고, 그리고 경조사비라든가 교통비 다 포함해서 한 10만 원. 그리고 이게 또 프로 집콕러 유형분들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는데, 집에서 잘 노는 만큼 살도 잘 찝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아예 안 들 수는 없겠죠. 헬스장을 이용한다면 헬스비가 들 수도 있고, 나가서 달리기를 한다면 뭐 신발값도 들 수 있고 트레이닝복 값도 들 수 있으니까 그것을 또 월 10만 원에 하면은 총 비용은 197만 원. 197만 원의 한 수준이 이제 연봉으로 치면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느냐 하면은 곱하기 12를 하면은 2,364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내 성향이 프로 집콕러 유형이다 그러면은 2,364만 원 정도는 최소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형은 역마살 유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월세는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잡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공과금 30만 원을 또 추가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런 거 생각해보면 월세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역마살 유형은 일단은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식비가 좀 증가하게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산 여행 갔는데 회 안 먹을 건가? 그리고 또 전주 가서 전주 비빔밥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식비가 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이동 비용, 생활비 이동비가 뭐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를 탄다거나 기차를 탄다거나 해서 아무래도 30만 원보다 더 많이 플렉스하게 사용하셔서 한 80만 원까지 예산을 잡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여행한다고 여행 기분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꾸미는 비용, 내가 추가적으로 뭐 옷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에 대한 뭐 미용 관련된 비용이 든다거나,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왠지 바다를 놀러 갈 때는 왠지 모르게 염색을 하고 싶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캐리어를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딱 또 계산을 하면은 월 40만 원 정도가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뭐 경조사비라든가 또 핸드폰 요금도 잘 돌아다니면 이제 무제한 요금제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할부금이 나니까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출퇴근의 교통비, 그리고 많이 먹는 만큼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살이 또 많이 쪄요. 물론 많이 움직여서 칼로리를 소모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체력이 있어야 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또 추가적으로 운동 비용을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월 유지 비용은 265만 원이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3,180만 원이라는 역마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어도 3,100만 원 정도는 벌어 주셔야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놀러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입니다. 백종원 유형입니다. 우리 백 선생님 이야기를 항상 들어보면은
뭐 예전에 의성의 마늘통닭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한밤중에 무궁화호를 타고 가서 그걸 먹고 왔다는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백종원 유형입니다. 전 맛있는 거라면 일단은 좀 물불 안 가리고 한번 먹으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좀 조용하고 한적한 데의 맛집이다, 뭐 현지 사람들만 아는 로컬 맛집이다 이런 데는 굳이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 편입니다. 백종원 유형도 기본적으로 뭐 월세라든가 경조사, 핸드폰 요금, 공과금,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픽스를 해야겠지만은 이 식비나 생활비 같은 경우, 식비를 포함한 생활비 같은 경우는 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적게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같이 이런 백종원 유형들은 이 한 끼를 먹어도 정말 가치롭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끼의 투자가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과감하게 투자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높게 잡아서 80만 원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꼭 해야 되고, 운동 비용으로 10만 원 추가해서 총 비용이 205만 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12달을 또 곱하면 2,46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백종원 유형분들, 우리는 2,400만 원 이상을 좀 벌어줘야지 한 끼를 가치롭게 먹을 수 있다고 분석이 되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이제 캥거루 유형이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캥거루 유형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겁니다. 예, 부모님한테 얹혀 살게 되면은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돈이 많이 안 들어. 왜? 월세랑 이 공과금이 제외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비랑 생활비도 많이 절약이 됩니다. 아니, 왜? 그 아침과 저녁은 어머니께서 해주신 따끈한 밥을 든든하게 먹으면 되니까 절약이 돼서 생활비는 한 뭐 많이 써봤자 한 3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부모님한테 얹혀 살다 보면은 아무리 월세를 내가 안 내더라도 부모님한테 그래도 양심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어머니가 치킨이 드고 싶다면 치킨을 시켜드리고, 피자가 먹고 싶으면 피자를 시켜드리고, 외식을 하고 싶다면 외식도 뭐 거리낌없이 한 번씩 내다 보니까 생활비 수준은 60만 원을 잡아야지 그래도 부모님께서 그래 내 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구나, 내 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파마 비용이라도 좀 대주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따끈한 밥을 든든하게 맛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도 뭐 이제 경조사비, 핸드폰 요금, 교통비, 이제 운동 비용 얹혀 살아도,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빠르면 25살, 이제 많으면은 뭐 30살이 넘어가는데, 운동을 이제 습관을 안 길러놓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복부 지방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결국에는 일하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운동할 시간이 없어져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가지고 살이 찌고 비만이 되고, 그 비만 이상으로 또 병이 생기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꼭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총 비용은 캥거루 유형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고 연으로 치면은 1200만 원인데, 자,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결국엔 캥거루처럼 부모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다 자취 때문에 참 이게 많이 슬프네요. 보면은 12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자, 심청이 유형. 심청이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또 임의로 이건 만든 거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자, 그냥 효도가 아니라 좀 적극적인 효도. 모든 분들은 다 효도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보람을 느끼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분들의 가정하에 이제 기본비, 월세라든가 경제사비, 핸드폰 요금, 이제 공과금, 교통비 제외하고 나서 이제 식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부모님 용돈인데, 부모님 용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얼마를 드려야 될까 사실 고민이 많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월급의 10% 정도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3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심청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또 신봉사의 따님분이기 때문에, 신봉사가 이게 좀 슬픈 일이지만은 신봉사란 분은 많이 아프신 분이세요. 그래서 많이 아프시다 보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부모님께서 조금 몸이 편찮으신 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병원비도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가 이게 작은 병 같은 경우에도 저렴하지만 뭐 이제 말 그대로 좀 위험한 병 같은 경우에 비용이 더 크게 들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나 월 30만 원으로 이제 예산을 잡아 주시는 게 그래도 안전하지 않나. 부모님의 건강만큼 내가 꼭 책임지고 싶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잡아 주셔서 총 비용은 235만 원이 되고, 그래도 연에 2,820만 원 정도는
소득으로 벌어주셔야지 부모님한테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분들은 다 효도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심청이처럼 효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유형입니다. 핵인싸 유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핵인싸 유형 마찬가지로 월세 그리고 핸드폰, 공과금, 교통비를 제외하고 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식비 및 생활비가 그래도 핵인싸라면 그래도 최소한 주 3회 정도는 모임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명당 한 5만 원 정도 예산을 잡지 않을까라는 또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는 또 예산으로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싸다 보니까 이 온갖 결혼식과 각종 경조사에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조사든 이제 좀 많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경조사비도 한 달에 결혼식을 한 두세 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산을 하면은 255만 원의 비용이 들고, 또 이제 연으로 치면은 3,060만 원. 여러분들 인싸 생활도 결국엔 돈이 있어야지 참 가능하다는 사실이 좀 뼈가 아픈데, 그래도 3천만 원 이상을 벌어야지 여러분이 마음껏 인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최소 비용입니다. 뭐든지 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최소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유형입니다. 영구 백작 유형인데, 뭐 영구 백작이 뭐냐? 뭐 백작이라고 하면은 뭐 귀족 유형이라 그냥 플렉스 유형이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각종 문화 생활을 누리는 유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월세, 경조사, 핸드폰, 공과금, 교통비 뭐 다 이제 제외를 하고, 운동비까지도 제외하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편에 뭐 한 15,000원에서 뭐 정말 비싼 건 2만 원이 조금 넘어가지만은 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영국 백작 같은 분들은 뮤지컬은 이 좌석마다 값이 달라지는데 이 앞자리에서 느끼는 그 밸류치를 정말 남들보다도 더욱더 가치롭게 이제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를 또 선점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 같고, 물론 제가 이게 또 뮤지컬을 많이 보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이 비용 자체를 계산하기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자리 같은 경우에는 비싸면 한 20만 원, 로열 좌석 같은 20만 원에서 비싸면 30만 원 정도 하니 뭐 맨날 보러 갈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계산했을 때 70만 원 정도를 문화생활 비용으로 예산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총 비용 이제 275만 원에 한 달 3,300만 원 정도는 계산을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말마다 영국 백작 마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연, 문화생활 마음껏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자, 레이서 유형인데, 이게 또 이제 사회초년생분들, 저 역시 남자다 보니까 이 레이서 유형이 굉장히 작으면서도 공감이 많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남자들은 또 이 차에 대한 로망이 제가 봤을 때 열에 한 8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차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차를 뽑게 되면은 이제 자동차 비용 외에도 이 유지 비용이라는 것도 장난 아니게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자동차 비용까지도 높게 잡는 경우를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벤츠를 뽑는다거나 BMW 뽑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비용이 커지고, 저는 뭐 이거를 뭐 굳이 따지면 카푸어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하실 것 같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라든가 이제 경조사비, 핸드폰 요금, 그리고 운동 비용, 공과금 비용 이런 거 다 제외하고, 특이한 게 일단은 차 유지 비용. 차 유지 비용은 저는 크게 100만 원이라고 이제 일단은 계산을 했는데, 이 100만 원에 계산된 근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짜리의 이제 일반 준중형 이제 세단을 사면서도 이제 기름값 내고 보험료 내고 각종 톨비 내고 이제 했을 때 한 대략적으로, 물론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손납금이 없으면 더 많이 드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든다고 가정하고, 이분들의 특이한 게 이제 차가 있다 보니까 굳이 이제 왔다 갔다 버스 타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교통비가 굳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차 뽑았는데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조금 억울하니까 교통비를 아예 제외시키는 게 나을 것 같고, 차를 끄게 되면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많이 놀러 다니고 그만큼 또 좋은 카페, 좋은 맛집 이런 것을 또 많이 찾다 보니까 식비랑 생활비가 좀 증가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역마살 유형이라든가 백종원 유형처럼 뭐 확 높아진다고 뭐 가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60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올리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를 유지하고 또 다니는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좀 계산해 보면은 275만 원 정도는
매달 이제 벌어주시는 게 안정적이고, 거기다가 이제 또 12달 곱해서 한 3,300 정도는 연애 수입을 내주셔야지 차량을 마음껏 운행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번째로 무소유 유형입니다. 무소유 유형. 무소유 유형이 뭐냐면은 가성비인을 넘어서 정말 극단의 정말 저렴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미래의 풀소유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저축을 한다 생각하는 건데, 자, 저축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시 한번 말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소 저축 금액, 이 무소유 금액으로 좀 가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저축하는 보람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기본 비용에 100만 원을 더하게 된다면은 255만 원, 그리고 곱하기 10이라면 3,060만 원 정도는 벌어주셔 매달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이거 보면은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100만 원씩 저축 안 한다면 나는 레이서 유형처럼 차를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뭐 핵인싸 유형처럼 각종 경조사라든가 모임을 자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역말살 유형처럼 정말 이곳저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한데, 이 100만 원을 저축함으로써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단돈 내 통장에 100만 원씩 12달 모아서 1,200만 원을 만들 때까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좋고 나머지가 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축을 해야 된다는 중요성은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시사하는 바는 여기 9가지 유형에 정말 딱 나는 이 유형에 해당하면 된다라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 뭐 레이서면서도 뭐 역마살이 껴있는 분들도 있고, 영국백장이면서도 핵인싸인 분들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형이 겹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소 비용일 뿐 이거보다 많이 버는 게 아무래도 좋고, 그리고 연봉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축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가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마음에 너무 어렵지 않게 가볍게 제작해본 영상이고, 그걸 유념하시면서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캡틴 팬더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